이규호 코오롱글로벌 자동차 부문 부사장은 언제 지분을 물려받고 경영권을 승계할까? 평소 아들이 스스로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만 경영권을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이 부사장은 코오롱그룹 승계를 놓고 시험대에 올라있다. 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코오롱그룹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오롱그룹은 전문 경영인들의 집단 경영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룹의 중심은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의 협의체인 원앤온리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2018년 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의 장은 안병덕 부회장입니다. 그는 2018년 초까지 코오롱그룹 지주회사인 코오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후 이 위원회에만 소속돼 있었는데요. 2020년 11월 실시된 인사에서 코오롱 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안 부회장은 코오롱그룹 오너 일가의 복심입니다. 그는 20년가량 회장 부속실과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이동찬 전 명예회장과 이윤열 전 회장을 보좌했습니다. 코오롱그룹이 이윤열 전 회장의 갑작스런 퇴임으로 맞이하게 된 오너 경영의 공백기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메우고 있는 셈이죠. 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코오롱그룹 홈페이지에서는 원앤온리 위원회를 코오롱그룹의 경영의 최고 협의기구라고 표현하면서 코오롱만의 독특하고 차별화한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계승하고 회사의 경영 현안을 조율하여 더 큰 성장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그룹의 신년사가 원앤온리 위원회 이름으로 나오는 점도 전문 경영인 체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다른 재벌들은 오너가 직접 신년사를 내놓습니다. 오너가 경영 전면에 있지 않더라도 그룹의 2인자라든지 아니면 주요 계열사의 CEO가 신년사를 대신합니다. 코오롱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윤열 전 회장이 201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윤열 전 회장이 퇴임 이후 신년사는 원앤온리 위원회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21년 신년사에서 위투게더 2022를 올해의 코오롱 공감으로 정했다며 코오롱 가족 모두는 공공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발휘해 창조적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오롱그룹은 그룹 창립 60여 년의 역사 동안 오너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창업주인 이원만 회장이 정계활동을 조금 하긴 했지만 이동찬 명예회장 그리고 이윤열 전 회장으로 내려오기까지 오너 경영 체제는 계속됐습니다. 코오롱그룹이 이 역사를 잠시 단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윤열 전 회장은 2018년 11월 말 한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퇴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따라가는 속도가 늦더라며 내가 그룹의 변화를 위해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중장기 전략을 보고받는데 수년 전 보고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 슬펐다면서 과연 젊고 역동적인 CEO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코오롱그룹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대기업 집단 순위 20여 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위기를 겪으면서 사세가 급격히 줄었는데요. 2020년 기준 코오롱그룹의 재계 순위는 3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오롱그룹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코오롱 글로벌의 매출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코오롱그룹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한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재 인보사 사태로 암흑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윤열 전 회장과 코오롱그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오롱그룹이 혁신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퇴임이 필요했다. 이 말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2000년 한 인터뷰에서 코오롱처럼 기업이 40년쯤 지속되면 생존 확률이 1.6%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그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나무도 접목시키고 비료도 주고 환경을 바꿔주고 새로운 기법을 지닌 관리인도 채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전 회장 퇴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퇴임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4일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속세 탈루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퇴임을 아름다운 퇴진으로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도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를 의식해서 퇴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사태를 예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 2019년 3월 31일입니다. 이윤열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지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이
이미 2017년 3월에 미국 위탁 생산업체로부터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해명은 다 무색해졌습니다. 이 전 회장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이 모든 사실과 정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코오롱그룹의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020년 7월 1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렇다면 코오롱그룹은 과연 다시 오너 경영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전 회장의 말처럼 코오롱그룹의 미래 경영 체제는 열려 있습니다. 코오롱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을 오너 경영인으로 낙점하느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전 회장이 오래전부터 해온 고민입니다. 이 전 회장은 과거 전경련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 아들에게 코오롱그룹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코오롱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 굴레를 씌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대 회장을 이어 그룹의 경영을 맡는다는 것이 자칫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 전 부회장은 아버지 뒤에서 그룹 부회장으로 일할 때는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많이 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룹 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졸지 않을 의무만 지닐 뿐 졸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이 전 회장은 퇴임의 변을 밝히면서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며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이 굴레를 씌우는 일이라고 했던 말과 맞닿아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다며 뭐든 집중해서 파고드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오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분 승계 문제죠. 코오롱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회사인 코오롱 밑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환경에너지 등이 놓여 있습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코오롱 지분 45.83%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교 부사장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초에 설립된 리베토 코리아의 우선주 15% 정도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해 11월에 이 지분을 새로 설립된 리베토 싱가포르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면서 해외 법인의 지분만 조금 들고 있을 뿐입니다. 통상 다른 재벌 기업들이 자녀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회사의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분을 승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오롱그룹의 움직임은 사뭇 다릅니다. 이교 부사장이 이른 시일 내에 코오롱그룹의 지분 승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웅열 전 회장이 가진 지분을 모두 승계하려면 상속세, 증여세만 수백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여받을 지분을 담보로 증여세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국세청에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최대 5년 동안 분할해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사장은 아버지에게서 언제, 어떻게 지분을 물려받게 될까요? 이 전 회장은 퇴임 선언 직후 열린 신문방송인협회 오찬에 참석해 아들의 경영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식 한 주도 물려주지 않겠다며 지금도 한 주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재산은 조금 물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 전 회장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전 회장의 발언은 발언일 뿐 아들의 경영 능력과 별개로 지분 승계를 위한 명분은 나중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발언에서 이 부사장이 느낄 책임감이 막중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고등학교 때 코오롱 주식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지분 매입과 상속 등을 통해서 현재 코오롱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그룹 4세 경영 속도, 코오롱그룹 4세 시대 막올라. 코오롱그룹이 2020년 11월 26일 실시한 정기 임원 인사에서 이교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코오롱 글로벌의 자동차 부문을 담당하게 되자 나온 반응입니다. 그의 승진이 초고속인데다 오너 4세이다 보니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부사장은 1984년 태어나 2012년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차장으로 입사해 2015년에 상무보로, 2017년에 상무로 승진했고 2018년에 전무로 승진한 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부사장 직함까지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교 부사장의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초고속 승진한 것도 사실이고 사세 경영의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규호 부사장은 이를 차치하고라도 경영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사장은 이웅열 전 회장의 퇴임과 동시에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의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당시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 전무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바로 물려주는 대신 그룹의 핵심 사업을 총괄하고 운영하도록 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이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그룹을 이끌 때까지 경험과 능력을 충실하게 쌓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패션 부문의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2019년 패션 부문에서 연결 기준으로 매출 9,729억 원, 영업이익 135억 원을 냈습니다. 2010년 이후 연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이었고 2018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실적도 더욱 심각합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2020년 1에서 3분기에 패션 부문에서 매출 5,814억 원, 영업 손실이 272억 원을 냈습니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2% 줄었고 적자로 전환한 것이죠. 아웃도어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까지 맞았다는 어떤 외부 악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부사장이 이런 책임을 외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규호 부사장의 경영 성적표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부사장은 코오롱 하우스 비전의 커먼타운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돼 2018년 초에 설립된 리베토 코리아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리베토 코리아의 성과로 이 부사장의 경영 능력이 입증될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베토 코리아는 2018년에 매출 12억 원, 영업손실 48억 원을 낸 데 이어 2019년에도 매출 35억 원, 영업손실 46억 원을 보는 등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규호 부사장은 2020년 7월 말에 리베토 코리아의 대표이사에서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이 부사장이 앞으로 코오롱 글로벌의 자동차 부문을 맡아 이끌면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 과제가 더 선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자동차 부문은 BMW를 중심으로 하는 수입사의 유통,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실적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 9,768억 원, 영업이익 336억 원으로 견조한 수준입니다. 코오롱 그룹은 2014년까지만 해도 수입차 딜러사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냈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효성그룹에 뒤처졌습니다. 오늘 코오롱 그룹의 얘기는 어떠셨나요? 승계와 관련해 이웅열 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이규호 부사장의 책임 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